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오늘의 고민 톡방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톡방 열어주세요. 인선 엄마, 이따 장 보러 같이 안 갈래? 먹을 게 뚝 떨어졌어. 예인 엄마. 안 그래도 내 마트 가려고 했는데 근데 예인이네 요즘 반찬 어떻게 먹어? 물가가 너무 올라서 뭐래 뭐 먹을지 모르겠네. 맞아. 아니 얼마 전에 달걀 한 판 사러 갔다가 7,000원인 거 있지. 나 너무 놀랐잖아. 라면 값도 오르고 삼겹살은 100g에 2,500원이나 해. 우리 예인이 삼겹살 엄청 먹는데. 우리 인선이는 빵지술래인지 뭔지 대전까지 빵 사 먹으러 다녀. 식비도 그렇고 생활비 좀 줄여야 되는데 여기서 뭘 더 아껴 싶고 답이 안 나오네. 그치. 상반기에 돈 쓴 것 좀 확인해봤더니 아무리 봐도 필요한 데만 썼는데 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예인이하고 인선이가 삼겹살 좀 덜 먹고 빵도 좀 덜 사 먹고 이러면 훨씬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뭘 더 줄여? 어떻게 더 줄여? 내가 어디서 세는 거야? 찾을래도 찾기가 참 애매할 때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 대화에도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는 지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봐도 잘 아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새 나가는 돈 없으면 잘 아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본인이 전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세는 돈이라고 생각을 아예 체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눈 씻고 찾아봐도 아무리 봐도 나는 제대로 썼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마인드부터 좀 잘못되셨다, 바꾸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생활비를 아끼겠다고 마음먹었으면 그때 불필요한 지출이 뭐가 있지? 이걸 걸러내는 것보다 일단 얼마를 무조건 딱 줄여야 되겠다. 이걸 정해놓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예를 들어 10만 원을 아껴야지라고 한다면 금액부터 정하고 뭘 걷어낼지 그다음에 이제 판단을 해보시는 거죠. 생활비 아끼는 걸 사실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불필요한 지출을 걷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떤 항목부터 좀 점검해보면 좋을까요? 네, 아마 이 돈 좀 줄여봐야지, 지출 좀 줄여봐야지 하시는 분들이 신용카드 내역서 쭉 살펴보시면 제일 많이 쓴 항목 바로 식비라는 거 아실 겁니다. 맞아요. 네, 먹는데 다 써요. 어깨 운동하셨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든든해 보이지? 든든합니다. 근데 식비 얘기 나오니까 근데 저는 약간 살짝 반대인 게 우리가 하루 동안 지치고 힘들고 이러면 또 보상 심리로 뜨아 먹고 이런 거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아메리카노. 아까 모닝팩에서도 아메리카노 노화를 살짝 줄여준다고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런 거 식비로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싶으면 다른 거라도 줄여야 됩니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다 보면은 진짜 거짓골을 물면합니다. 그래요? 네, 물론 이제 이런 거 줄이는 게 힘든 건 알지만 이런 데서 못 줄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마트에서 장보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트에서 장 볼 때 보통 요즘에 그렇게 가시는 경우 있어요. 오늘 뭐 살 거 있는지 보러 가자. 해가지고 전투적으로 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1+1 할인 행사 그러면 일단 다 많아요. 다 해야지. 만두가 1+1이네. 이거 냉동실에 넣어두면 우리 애들 어차피 먹을 먹을 건데. 어차피 먹을 건데. 플러스인데. 그렇게 어차피 먹을 건데라는 생각으로 막 사다 보면은 그렇죠. 한 가득이거든요. 식비를 줄이려면 보통 뭐 저녁에 할인하는 시간을 노리세요라고 하는데 이 마트 가기 전에 우리한테 필요한 거 싼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물건이 뭔지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것만 사야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필요한 물건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만 지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건 어떻습니까? 고때고때 사는 것보다 대량으로 사는 게 좀 싸게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어차피 쓰는 거니까 대량으로 사면 어때요? 우리가 돈 아낄 때 가장 돼야 되는 단어가 바로 어차피입니다. 어차피 써야 되는 거. 어차피 이것만 갖다 붙이면 모든 게 합리화돼요. 그렇죠. 보통 대형 창고형 매장에 가가지고 물건 많이 사시는 경우 있어요. 이거 두면은 아이들 많이 먹을 텐데. 그런데 당장에 지금 내가 오이 2개 필요한데 여기서 사려면은 뭐 오이 10개를 사야 되고 뭐 과일도 거의 한 박스를 사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럼 당연히 총 지출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식품이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뭐 5인 가구, 6인 가구가 아니라면 창고형 마트는 결코 싼 곳이 아닙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4인 이하 가구는 출입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장을 볼 때는 최대한 적게 쓰고 그리고 집에서도 재고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핵심은 저렴한 거, 단가가 싼 거 이걸 사는 게 아니라 안 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요즘에 1인 가구들 같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저것 식자재를 사서 먹는 것보다
배달 음식으로 먹는 게 더 저렴하다는 맞아. 그런 통계가 있어요. 네. 아니 이거 통계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인데요. 외식이나 배달, 테이크아웃이 없으면 정상적인 식생활이 안 된다라는 외식 의존 가구의 비중이 14%가 넘더라 이렇게 돼 있고요. 지난 2022년하고 비교를 하면 2배가 넘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편리한 거 뭐 이런 거 쫓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편한 거. 그런데 편하면 다 돈을 쓰게 되거든요. 먼저 조언해드리고 싶은 건 이런 배달 음식이나 외식비는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얼마를 써야 될지를 딱 정해놓고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한 달에 40만 원 이상은 뭐 배달 음식 안 시켜 먹을 거야 이렇게 정해놓고 그 안에서 그럼 어떤 걸 먹을까, 어떤 싼 음식을 먹을까, 오늘은 좀 줄여볼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직접 해먹는 것보다 이 배달 시켜 먹는 게 싸지 않아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뭐가 더 저렴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안 쓴다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볶음밥을 저녁으로 먹는다. 이거 가서 뭐 식당 가서 먹으면은 최소한 한 8,000원, 9,000원, 배달로 시켜 먹으면 최소 주문 금액이 있으니까 뭐 15,000원은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집에 김치, 밥, 계란 요것만 있으면 맛이 있든 없든 한 끼는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뭐 내가 직접 해먹는 것과 배달 음식을 생각해 보시면은 확실히 확연하게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먼저 얼마를 써야 될지 정해놓고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식비 줄이는 데만큼은 MZ 친구들의 생활 습관을 조금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행어의 MG 네. 뭐 저라고 대본에 써 있긴 하는데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네.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소장님이 아주 좋아할 만한 네.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명 거지방이라는 거지방? 거지방이라는 오픈 네. 채팅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소비를 이렇게 서로 점검해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거지방에 저 버블티 먹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컵에다가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뭐라고 하시면 물 마시세요. 네. 이렇게 솔루션을 준다는 거예요. MZ들끼리. 좀 웃기고 극단적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살짝 충격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 맞다, 버블티는 비싸고 네. 물은 그냥 마실 수 있는 거니까 물로 마시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즐겁게 좀 돈을 아껴보자는 건데요. 또 요즘에 그 냉파라고도 예전에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냉파. 냉파? 네. 냉면의 파? 이상할 것 같은데요. 자, 냉장고 파먹기의 줄임말인데요. 냉털 뭐 이런 거. 예, 맞습니다. 이 냉장고에 남은 음식들, 남은 재료로 이제 음식을 해 먹는 겁니다. 이것도 포인트는 소비를 아낀다가 아니라 아예 안 쓴다. 이 무지출이 포인트거든요. 냉파는 일단 냉장고 전수조사, 재고조사부터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냉장고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안에 뭐 깊숙한 곳에 진짜 몇 년 된지 모른 냉동식품 이런 것들도 남아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 짜투리 채소 남아있으면 뭐 볶음밥을 해 먹는다거나 아니면 고기가 남았으면 뭐 고기로 요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인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렇게 냉파로 식사를 해결해도 최소 결제 비용 맞추느라 뭐 10,000원, 20,000원씩 그냥 쓰는 배달 음식 이런 비용들을 아낄 수 있고 네. 그렇다면 어림잡아 한 달에 한 5, 6만 원 정도는 충분히 아낄 수 있는 거죠. 이러면 식비는 물론이고 다음에 장 보러 갈 때 중복으로 물건, 재료를 사는 것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네, 냉장고 파먹기, 냉파도 있고요. 요즘은 밀프렙도 굉장히 유행입니다. 이게 그건 또 식사와 준비의 합성어인데요. 일주일치를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일주일치 식사를. 그러니까 식재료를 구입을 해서 뭐 볶음밥이나 샐러드를 미리 해놓고 하루하루 꺼내서 먹는 겁니다. 예. 사실 뭔가 먹고 싶은데 음식 만들기가 귀찮아서 뭐 배달앱 켜고 주문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귀찮다 할 때는 그냥 준비돼 있는 거 꺼내서 아주 간단하게 전자레인지 돌려서 식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두는 거죠. 이것도 식비를 굉장히 많이 아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식비 줄이기 체크리스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식비는 아껴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쓰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대형 창고형 마트에서 이것저것 덥석덥석 집으면 싸게 사온 거라고 착각하면서 결국은 많은 지출하게 되니까 5인, 6인 가구가 아니라면 가지 마시고요. 외식비와 배달 음식비는 처음부터 한 달에 딱 얼마 쓰겠다 정해놓고 그 이상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냉장고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식재료들이 있거든요. 이 냉장고 털이, 냉장고 파먹기만 하더라도 식비는 줄일 수 있으니까 조금의 수고만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차피라는 말을 멀리 어차피 먹을 거니까 사두자. 어차피 누군가 언제나 네. 먹는다. 전 그러다가 버리는 경우도 좀 많이 봤거든요. 네. 어차피라는 말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